자, 다음은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자산 TF 사업총괄 팀장님께서 토큰 증권 및 디지털 자산 시장 리뷰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셨고요. 류지혜 팀장님은 삼성 SDS 개발 컨설팅 책임 컨설턴트와 HSBC 은행 디지털 신사업부장, 미래에셋증권 파생상품 개발 세일즈 총괄 팀장을 역임하신 전문가님이십니다. 역시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저는 미래에셋에서 토큰 증권 관련된 비즈니스를 디벨롭하고 있는 유지혜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 사실 작년에 토큰 증권 제도 관련돼서 2월 정도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이제 6월 정도에 이제 입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증권사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증권의 먹거리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난 국회 회기 때는 법제화가 안 돼서 약간 좀 다시 이제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금융업에 적용하는 거는 사실 근데 글로벌하게 봐서도 아직은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고, 사실 이 증권 제도나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은 이제 국가별로도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사실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에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림을 사실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놓고 보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법제화된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질까를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토큰 증권 자체 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토큰 증권 제도가 나온 배경에는 이제 여러 이제 조각 투자 회사들이 이제 기존의 이제 증권의 영역을 확대해서 좀 혁신적인 상품들을 내는 노력들을 한 것을 어떤 금융의 증권의 제도로 포용하는 그런 과정을 일차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카사코리아라는 회사가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최초로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뮤직하우라는 회사가 이제 음원의 저작권의 어떤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요. 이제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는 사업 자체가 이거를 증권의 영역이라고 보지는 않았고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후적으로 사실 이거는 이제 증권이다라고 이제 판정을 받고 다시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증권의 규제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제 일반 회사들이 이제 증권의 영역을 이제 약간 좀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규제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2022년에 이제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를 해서 이게 어떤 거를 이제 증권으로 봐야 되고 어떤 거는 증권이 아니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준을 처음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또 22년 10월에는 이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신탁업 자체의 이제 영역을 좀 더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조각 투자와 결부가 돼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라는 거를 이제 허용하게 하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규제 방향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조각 투자 회사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고 이제 그거를 묶어서 이제 23년 2월 작년에 이제 정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나 또 다른 회사들이 여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거라고 보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7월에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지난 이제 국회가 다시 이제 총선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발의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상에서 토큰 증권을 정의는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산 원장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고객의 장부를 관리한다는 점. 그렇지만 이제 좀 약간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영역은 어디까지나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을 차용하기는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이제 발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제상으로는 사실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증권을 다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상으로는 우선은 이제 신종 증권을 위주로 발행을 해라.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회사들도 새로운 증권의 영역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의 이제 그 혁신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증권의 종류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주식, 채권, 뭐 펀드, ELS 이런 기존의 정형적인 증권이 아니라 비정형적인 이제 신종 증권을 허용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상품들을 개발해 봐라 이제 이런 방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전자증권법에 의해서 이제 전자증권 제도가 있었는데 이때 사용하는 이제 그 원장은 이제 중앙화된 이제 원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산 원장을 이제 그 전자증권의 원장으로 사용하고 이거를 법적인 원장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게 일반적인 금융업의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를 받은 이제 금융투자업자만이 이제 증권의 발행이나 판매, 유통을 담당할 수 있었는데 이 토큰 증권의 경우에는 소위 이제 조각투자 회사라고 불리는 회사들이나 다양한 일반 회사들도 직접 이제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적정한 이제 그 요건을 충족을 하면 유통시장을 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직접 고객의 장부인 이제 계좌 관리까지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실제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이제 발행업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장외 유통시장을 개설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들이 발행해서 판매한 증권을 유통하는 유통업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조각 투자 회사들이랑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계좌 관리 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이제 B2B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좀 약간 제도적으로는 하나지만 좀 이게 또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규제상 사용하는 형태는 사실은 이제 프라이빗 체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과는 별개로 약간 그 폐쇄적인 형태로 이제 인프라로서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이제 논쟁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프라이빗 체인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나 그게 어떤 효용이 있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악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외의 경우에도 이제 프라이빗 체인을 사용해서 이제 그 어떤 금융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상자산을 또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은 1차적으로는 약간 프라이빗 체인을 이용해서 약간 실제로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는 쪽으로 일단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토큰 증권이 왜 중요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산을 토큰화하고 하는 이제 토큰화 자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한국에서 1차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신종증권들을 토큰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다른 이제 전통적인 금융 자산들도 이제 토큰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이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쪽 시장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커진다고 봤을 때 어떤 이 기술적인 중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AI 때도 이제 그 어떤 기술 부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블록체인 쪽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실 그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금융업에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적인 부분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막혀 있고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좀 막혀 있어서 그런 면에서 빨리 이제 저희도 법제화가 돼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 이제 증권업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그 조각화라는 개념과 이제 토큰화라는 개념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큰 이제 산업적인 변화의 그 하나의 단계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증권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각화를 해서 여러 소유권을 나누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증권에 대해서 조각화하는 게 이제 기존의 증권업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각투자 업체들로부터 촉발된 것이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산들을 증권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토큰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런 증권을 이제 기존에 이제 전자화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그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호 운용성이나 어떤 그뭐 크로스보더나 다양한 이제 장점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토큰 증권 제도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2번과 3번 이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다른 이제 다양한 전통 자산의 토큰화까지 가는 어떤 이제 중간 단계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얘기 이후에 좀 그 상품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종증권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시장의 이제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이제 그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 행사의 취지가 이제 부동산 PF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일종의 이제 자산 유동화의 그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신종증권도 결국은 자산 유동화의 하나의 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이 이제 회사 단위로 자금 조달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투자계약증권이나 그 신탁수익증권은 특정 프로젝트 또는 특정 이제 자산 단위로 자금 조달을 하는 유동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기업 측면에서 또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기존의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자산과 다른 투자 수단을 제공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 신종증권을 발행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좀 다양한 기업들을 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K 컨텐츠 관련된 산업들도 있지만 뭐 그런 이제 특허권이나 이런 IP를 이제 다루는 회사들 뭐 그런 다양한 회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정식으로 법제화가 된다면 새로운 이제 비클이 생기는 만큼 다양한 이제 자산 유동화의 시도가 생길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기존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증권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발행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이런저런 형태로 발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지식이 있는데 이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거는 사실 기존의 이제 전형적인 증권들과 전혀 다른 완전히 이제 그 형태가 오픈된 형태의 이제 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투자자와 이제 실제 사업 주체 간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투자 계약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증권화한 거의 투자 계약 증권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 증권들과는 전혀 담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이제 증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유도가 높은 만큼 사실은 투자자 보호를 충분히 하면서 어떤 증권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우나 미술품 같은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투자계약 증권으로 약간 판단을 받았고 약간 그렇게 제한적으로 지금 발행이 되어 왔지만 이제 정식으로 법제화가 좀 된다면 좀 더 이제 다른 다양한 투자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기존에 이제 다른 증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이제 증권 회사들만 플레이어로 역할을 했지만 이 토큰 증권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조각 투자 회사들이나 일반 회사들도 이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권에 비해서 좀 더 이제 혁신적인 금융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이제 내부 통제도 훨씬 강하고 이제 다른 비즈니스들을 같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혁신적인 상품들을 발굴하는데 좀 제약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특정 인더스트리별로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사실 모든 자산을 다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 토큰 증권 제도는 좀 더 이제 일반 회사들한테 이제 증권 판매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작은 좀 약간 가벼운 자산들로 사실 시작이 됐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좀 많은 자산들이 발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그 블록체인 기술이 좀 폐쇄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의 금융시장 속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규제를 강하게 통제를 받는 형태의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을 토큰화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제 CBDC나 지급결제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연동되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토큰 증권의 법제화가 기본적으로 증권의 영역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이제 최초의 이제 시도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CBDC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지급 결제에도 사용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연결돼서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금융 인프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만의 폐쇄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겠지만 그것이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글로벌의 다양한 이제 그 인프라와도 연결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약간 시간적으로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작년 2월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의 변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제 예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법제화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좀 약간 이제 타임라인은 맞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이제 변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이제 처음 이제 정비 방안이 나오면서 사실 수많은 이제 조각 투자 회사들 그리고 증권사들이 관련된 준비에 사실 뛰어들었고 작년에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회사만 해도 뭐 거의 한 7, 8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준비를 했고 증권사들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된 게 다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여러 이제 일반 회사들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컨소시엄을 많이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분사원장 자체가 이제 특정 한 회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모여서 이제 원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금융 회사끼리의 이제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약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이제 여러 회사가 이제 인프라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사실 이제 법제화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막 적극적으로 사실 증권사들이 이제 그 IT 투자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사실 저희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이 좀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토큰증권 발행 유통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금년 10월 정도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증권사들끼리 컨소시엄을 맺어서 약간 좀 POC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코스콤이 어떻게 보면은 증권 인프라를 담당하는 이제 금융기관인데 그쪽에서도 이제 이런 그 분사원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좀 부동산 그 꼬마 빌딩이라든가 뭐 미술품 뭐 음원 이런 약간 작은 자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다양한 이제 그 조각 투자 회사들이나 증권사들이 이제 기초 자산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사실 기존부터 약간 CBDC의 이제 기술 검증을 하고 있었는데 재작년까지는 이제 기술 검증을 이제 어느 정도는 완료를 했고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실사용 사례를 좀 테스트를 하겠다 이런 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는 이제 실제 지급 결제에 이제 그 CBDC를 사용해 보는 이제 실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좀 만들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증권의 결제로서 이제 CBDC를 이용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이제 다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증권의 지급 결제에 CBDC를 활용하는 부분이 저희도 이제 토큰 증권 제도와 이제 CBDC가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글로벌하게도 이 블록체인을 그 여러 가지 금융에 이제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CBDC나 스테이블 코인 쪽과 이제 증권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BDC의 경우에는 하는이 이제 단독으로 진행도 하지만 BIS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달라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CBDC를 발행해서 국가 내에서만 통용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중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라고 해서 여러 이제 그 각 국가 통화 간의 이제 여러 가지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CBDC를 만들어서 하는 기술적인 좀 연구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토큰 증권 그러니까 STO에 관련해서도 사실 한국은 지금 현재 아직 법제화가 안 돼 있고 또 이제 혁신금융 이제 규제 샌드박스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내주고 있어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이제 해외에 뭐 싱가포르, 뭐 미국, 일본, 유럽 다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지금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싱가포르 마스의 경우에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토큰 증권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도 많이 내주고 있고
이제 해외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로 앞으로의 좀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토큰 증권 제도가 이제 전면적으로 제도화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사실 법안을 만드는 거를 추진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기대하기로는 이제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일단 발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중에 좀 통과가 돼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화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도 준비가 되지만 CBDC와 연계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와 같이 해서 탄소 배출권을 샘플로 해서 이제 CBDC를 가지고 이제 증권 거래 결제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POC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시중은행 한국과 해서 그 CBDC를 활용해서 저희 이제 토큰 증권 결제를 해보는 그런 이제 POC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이제 금융 인프라로서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돼갈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아직 이제 법제화가 사실 좀 늦어졌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사실 좀 그 경쟁의 이제 그 속도에 좀 약간 차이를 두고는 있지만 다양한 이제 자산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법제화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을 좀 약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CBDC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이제 리테일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시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하게도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저희는 사실은 싱가포르이 가장 이제 관심이 가고 이제 진행 상황이 가는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채권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FX 거래 또는 이제 일반 뭐 사모 펀드를 이제 토큰화하거나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측면에서 보면은 JP 모건이 좀 약간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인프라로 활용하는 데에는 가장 열심인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오닉스라는 이제 체인 프라이빗 체인을 구성을 해서 다양한 금융기관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여러 이제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간에 이제 캐시를 교환하는 거를 사실 자기네 오닉스 체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제 그런 그 마스의 여러 가지 이제 가디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자산을 토큰화해서 이제 판매하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글로벌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빨리 이제 법제화가 되면 지금은 좀 다들 회사들이 좀 약간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또 열심히 또 비즈니스들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발표는 이상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